여기 닭집 한 지가 한 35년 됐어요. 인구가 그때가 90년대요. 이제 줄어들고 지금은 이제 닭갈비집에서 이 태백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닭갈비가 좀 아주 붐이 일어난 거야. 지금 여기 이제 태백시의 중앙로 쪽에는 거의 닭갈비가 다 한 군데 거의 다 몰려 집중돼 있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 허틀어져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중앙로 쪽에는 전부 다 큰 집으로만 확장이 다 됐죠.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게 많죠. 토막이나 이런 거는 다 기계로 칠 수가 있는 방식이고 토막을 칠 수가 없다. 지금 닭갈비 같은 경우는 한 7월부터 9월 달까지가 거의 성수기로 치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태백에는 눈꽃 축제라는 축제가 있어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성수기, 그 성수기 6달이 존재를 하는데 나갈 그 성수기에 포함된 그런 달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건비가 안 나올 정도로 태백시거든요. 시인데 음만큼의 사람뿐이 없어요. 지금 여기 동네 자체가. 저도 이제 고향에 다시 내려온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전만 해도 재래시장들이 여름에는 10시, 9시 반, 10시에 다 이제 문을 닫고 마감을 하는 현상이 있었으면 지금은 6시 반, 7시 반이면 그냥 다 불 끄고 이미 다 정리를 하고 다 들어가시는 상황이 됐고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도는 저녁에는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뭐 시대가 많이 지났다 보니까 처음에는 뼈 있는 것만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태백 자체가 닭갈비라는 게 태백 닭갈비라는 것 자체가 뼈를 있는 상태에서 포를 떠서 그 포를 뜬 거를 토막을 쳐서 물에다가 이제 육수에다 넣고 끓이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젊으신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살코기, 닭 다리살 요런 이제 살코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한 10군데 중에 3, 4군데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이제 포를 떠서 하던 분들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힘드니까 힘들고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하시면 저희가 이제 작업을 토막을 쳐서 포 뜬 거를 저희가 토막을 다시 작업을 해서 그렇게 납품을 하는 형태로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원래 유래는 이제 광산에서 닭이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저렴한 음식이었으니까 거기에 물을 넣고 끓이면서 탄가루가 이제 목에 많이 걸려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고기보다는 칼칼한 그런 음식을 드시면서 많이 유래가 됐다고 이렇게 전해지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녹아져 있어요. 태백 닭갈비에는. 닭갈비 이러면 춘천 닭갈비만 사람들이 알고 연상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차림은 태백 물닭갈비. 태백에서 시작된 육수를 부어서 전골이 아니고 볶음이 아니고 탕으로 해물탕 하듯이 닭을 넣고 가진 야채를 넣고 탕으로서 끓여 먹는 음식, 그것이 태백 물닭갈비입니다. 음식이나 문화는 서로 공존하는 같은 방향성이 있잖아요. 태백 물닭갈비는 태백에서 시작했고 또 태백에서 시작할 때는 강부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고 이래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닭갈비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태백 물닭갈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학교 때 개구장이 시절에 그러다 이제 철이 들면서 어머니가 힘이 드니까 야야 이래고 부르면 큰 뜰통에다가 열심히 버무려 줬던 기억. 그때는 닭갈비 한 대, 2대 이랬어요. 1인분, 2인분이 없었어요. 닭갈비 한 대 300원 할 때였어요. 예. 그러다가 뭐 500원 하고 1000원 하고 점차 이제 가격이 높아졌죠.
처음에 태백 닭갈비가 시작할 때는 포를 떠가지고 줬어요. 포.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뼈를 붙여서 포를 뜨고 날개는 날개대로 포를 떴거든요. 그리고 갈비가 붙은 갈비짝은 또 그대로 이래 떴어요. 그래서 한 대에 목까지 끼우면 9대가 나왔어요. 이거는 펼쳤어요. 펼쳤어. 예, 요래 뭉친 게 아니에요. 이 펼쳐졌다고요. 자세히 보면 다 펼친 거예요. 재료가 가진 야채가 돼가는데 요즘 여름 같아가지고는 특별히 안 돼간 게 있어요. 겨울에는 특히 냉이를 넣거든요. 그리고 초봄에는 미나리를 넣습니다. 미나리.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부추를 잔뜩 넣어요. 사계절 어느 때나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배추, 깻잎, 그 다음에 대파, 그 다음에 얼갈이, 부추. 이거는 버섯하고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요게 접근되거든요. 청경채도.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추예요. 어머니 말씀 빌리고 지금도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기억이 나거든요. 야야 무봉아, 배추금이 아무리 비싸도 배추는 마여야 된다. 그래야지 속을 풀어준다. 그게 아주 내리에 백했고, 그 다음에 대파가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야야, 파를 마여야지. 탕거리에서는, 한국 음식은 탕 끓이는 데는 대파가 들어가야 무조건 맛이 난다. 왜요? 이러니까 맛을 느끼게 한대요. 첫 번째 소금, 그리고 무, 대파, 무를 푹 넣고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 거기에서요 아주 오묘한 야채 육수의 진국이 나옵니다. 고춧가루, 간장, 마늘, 뭐 생강, 가래가루. 일단 조물조물거려서 숨을 죽이고 가장 먼저 올리는 거는 배추. 저는 배추를 많이 넣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리를 넣죠. 사리, 각종 사리. 예. 안에 파묻혀야지만 잘 익죠. 예. 넣고 라면도 넣고 그 다음에 우동도 넣고 그리고 양념을 넣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게 깻잎. 그 다음에 이제 얼갈이. 얼갈이 배추. 네. 그 다음에 청경채. 한쪽으로 안 쏠리게 골고루 놔주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부추 뿌려주고. 네. 그 다음에 팽이버섯.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파를 이제 올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예. 한 15분 정도요? 아니요. 끓여 먹는 음식은 계속 끓여 먹는 거예요. 불을 줄이면 안 돼요. 불을 낮추면 뽀글뽀글 이러면요 맛이요 그만큼 반감돼요. 불을 껐다 끓여 먹는 탕 요리는요 불을 끄면 안 돼요. 팔팔 끓을 때까지 마지막 남은 국물 한 개까지 끝까지 끓여서 한 숟가락에 담아서 끝까지 입을 호흡 불면서 먹는 게 이 물닭갈비가 생긴 유래와 맞아떨어지고 맛도 그렇게 먹는 거다. 음식은 멋있게 정석으로 먹는 게 음식이거든요. 함부로 막 먹으면 안 돼요. 예, 켰습니다. 강부들이 해식을 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 해식을 하면 뭐 소를 잡겠어요? 돼지를 잡겠어요? 닭 한 마리 잡아 놓으니까 온 동네에서 소문 듣고 고기 뜯겠다고
막 30명, 40명 몰래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소뚜껑을 휘떡 뒤집어 놓고 그 야채 때려 넣고 예 글쎄 뭐 고추장인지 간장인지 그건 모르겠고 좌우지간 물을 때려 붓고 그래가지고 막 버글버글 끓여가지고 강목에다가 닭을 한 마리 넣고 삶아가지고요 그거는 별도로 넣고 이건 버글버글 끓는데 한 국자씩 퍼가지고 가고 닭은요 진짜 한 쪼가리씩 줬어요. 닭 한 마리를 30명이 먹으려고 그래 봐요. 얼마 하겠어요? 1인당 배당이 진짜 요만했어요. 저는 그걸 기억해요. 닭갈비도 먹고 물로 배도 채우고 볶음밥으로 소주도 먹고 그리고 이거는 4명이 와가지고 4인분 딱 시키면은요 더 이상 추가가 없잖아요. 아 이것도 경쟁력이에요. 가성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서민이 가난한 사람이 주머니 사정이 짧은 사람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주전벌이도 하고 배가 터지는 곳이다. 그곳에 음식이 태백물 닭갈비다. 강부들이 참 삶에 지쳐서 노동에 지쳐서 힘들고 고단할 때 그 닭갈비 한 조각 그 닭갈비 한 개 국물 이것이 진짜로 아버지의 친구였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걸 각자 이제 앞접시에다 이제 덜어 주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넣는 거죠. 밥을. 김치 오면 벼락이 떨어져요. 모든 하던 일들을 딱 멈추고 야야 김치 볶음밥 만들어 먹으려 그래나? 김치 오면 조진다. 이제 조진다. 그러니까 잘못된다 이 뜻이죠. 김치 오면 조진다. 그 닭국물에다 고래 볶아야지 맛있지. 난리가 났어요. 여기 태백. 한백산의 반쪽은 태백이고 네. 한백산의 반쪽은 관사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육공구라 그래요. 아버지가 강부셨는데 예, 그 육공구 있는 곳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한백산에서 태어났죠. 먹고 살기에 워낙 가난하셔가지고 아버지 말씀 그대로라 그러면 쌀밥 먹으려고 태백에 왔다. 그럼 태백에 와서 뭐 하냐? 강부했다. 그냥 뭐 자식들 키우고 예, 가정주부. 내가 5살 적에 아버지가 강산 생활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요 지금 재래시장 자유시장 안에서 처음에는 순대국밥집을 했다 그래요. 그러시다가 청과상해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인구가 12만에서 13만이었거든요. 태백시로 승격될 당시에. 그 당시에 장성강업소가 강부가 강부가족까지 해가지고 한 3만 뭐 4만 이랬다 그래요. 3, 4만. 뭐 장성강업소만 있었나? 함태강업소도 있었지. 강원산업도 있었지. 한성강업소, 태영강업소. 뭐 이래 쭉 따지면은 한 70%가 강부 내지 강부 가족. 예,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요, 그냥 제가 얼추 생각할 때 1, 20%도 안 됐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30대 초반에 좀 나가 있었고 계속 여기에서 있었죠. 지역 국회의원 비서를 했어요. 나는 어릴 적에도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설렁탕집 하다 쫄딱 망하고 엄마가 하는 닭갈비집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엄마가 하던 닭갈비집을 내가 도와줬죠. 간조났다 그래가지고 닭을 한 마리가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회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소문을 알고 먹으려고 덤비는 사람은 수십 명이 되니까 이게 불감당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부엌에 있는 솥뚜껑을 까집어 놓고 고야에다 놓고 그리고 뭐 이가지 저가지 이제 야채지요. 풀세기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먹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러 탐파로 뒤가 그 다음에 이제 일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제 고야에서 씻고 그럴 때 고야에다가 그 불에다가 닭 요리를 해가지고 얹어놓고 거기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국물이 우선 껄쭉하고 가격이 싸고 뭐 이가지 저가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닭갈비집을 하셨어요. 물닭갈비집을 여강골목에서. 그러니까 기차역에서 가까운 외통길인데 거기가 가장 번화가였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어머니가 닭갈비집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닭갈비집은 저 기억이 우리 집을 중심으로 왼쪽 골목 저 끝에 승수닭갈비라고 있었고 또 저 역전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천주교가 돼가는 골목길 사이에 그 뭐나 송이분식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맞은편에 황간의 닭갈비라고 있었고 그러니까 4-5집밖에 없었어요. 여강 골목에 나오셔가지고 물닭갈비라고 이름을 짓고 물닭갈비 집이라고 했던 거예요. 태백 물닭갈비 물자를 붙여서 쓴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에피소드 한 개 얘기 드릴까요? 엄마, 보드라운 고춧가루를 써야지 국물이 더 빨개지잖아. 이제 이런 적도 있고 엄마는 마늘을 조금 넣는다. 마늘을 많이 넣어가지고 양념을 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날 이래 쳐다보더니 아니 며칠 문을 닫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커서 내가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가 제대로 공부나 해봤냐? 좀 실망스럽다 그러나? 화가 나셨어요. 네가 무슨 맛을 알고 네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 말이야.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문을 닫은 것을 10수년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33살부터 진짜로 어머니 일을 도맡아서 하기 시작한 게 그게 벌써 끝달에 올리면 한 40년 전이죠. 그냥 시장 안에 닭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은 100% 공급을 받았었고 그 당시에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근데 나는 12에서 13호 닭만 써요. 국물 닭갈비니까 뼈가 들어가야지 국물 맛이 우러나죠. 슬쩍 보면 비슷하게 토막을 친 것 같은데 우리는 결을 눕히는 터푸는 거야. 요거는 동글동글하게 가는 거야. 거의 똑같아요. 나는 그거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돈 없는 학생들, 동네에 개하는 개꾼들, 가장 서민적인 낮은 단위에서의 주머니 사정이 빈약한 사람들은 100% 물닭갈비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시절에 고기라는 고기는 다 귀했죠. 닭도 귀했고. 근데 어머니 얘기를 빌리자면 평소에 그렇게 자주 먹던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다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주 월급을 탄다 이러면 닭을 한 마리 가지고 쫄래쫄래 온단 말이죠. 그러면 볶음 요리를 하면은 2-3명이 먹으면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갖은 야채를 때려 넣고 말하자면 회식용?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태백이 낳은 물닭갈비, 태백의 음식, 항토 음식 이러다 보니까 전국 각처에서 맛을 따라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지역 주민은 100명 중에 10명이 안 돼요. 다 외지인이에요. 12만, 13만 할 때는요, 그래도 반반은 했어요. 태백에 주민들이 많으니까. 학생들부터, 예, 이래 오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뭐, 광산 폐강 다 되고, 인구는 뭐 3만 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서글프네. 이 물닭갈비가 별거 아니지만, 정말로 강부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고, 강원도 산촌에서 요 태백이라는 요 작은 동네에서 이 먹거리 하나의 영역은 가졌거든요. 이것을 계승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교육하고 또 서로 노력해서, 글쎄요, 3대 가업을 누가 이을란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정 사람이 없다면 공모를 할 겁니다. 내가 어릴 적에는요, 엄마가 늘 툭툭 던졌던 말, 야 이놈아, 네 목구멍에 처였는 그 닭갈비 한 조각이 네 눈에는 처먹는 걸로만 보이나? 뒷말은 내가 아버지의 삶의 애환,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 그 절망의 깊은 땅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남들은 죽어서 뒤간다는데 산자가 들어가 가지고 얼굴이 시커매 가지고 연탄 가루에 깼는데 허기는 지지 나와 가지고 먹던 그 허겁지겁 먹던 그 닭갈비 국물, 닭갈비 한 조각, 그 정신은요, 우리 어머니부터 나는 계승이 된 사람이에요. 태백 물닭갈비는 음식이 아니다, 문화다. 한도 많고 가슴 아픈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던 흔적,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